네, 오늘은 하단에 새로 오픈한 소양강 숯불 생고기집에 다녀왔습니다. 뚱찌. 제가 예전에 정말 자주 시켜 먹던 사랑회 이 집 옆에 있었고요. 소양강입니다. 이 집은 사실 예전에 유튜브 하셨던 사먹사전님이 오픈하신 집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맛집 갈 때 사먹사전님 거 정말 참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게 오픈하신다는 소식 인스타로 보고 첫날에 바로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은 뭐 제가 뚱치 채널 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셨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 걸렸습니다. 일단 이날 화장실부터 들어가 봤는데 가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메뉴판입니다. 오늘 저희는 통갈매기살이랑 뒤통구이 먼저 시켰습니다.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전반적으로 메뉴가 참 시킬 게 다양해요. 사이드 메뉴도 하나같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뉴들이라 예사롭지 않음을 좀 느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물인데요. 이런 물 주시는 곳 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을 못 봤습니다. 테이블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깔 고운 비장탄 들어오고요. 이거 식사 끝날 때까지 불이 안 죽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 추가도 안 했어요. 밑반찬 구성도 술 한잔 하고 있기 좋게 나오고요. 특히나 이 콘샐러드가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쪼사 먹기 좋았습니다. 대신에 같이 나온 묵은 살짝 간이 쏙까지 안 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아마도 가오픈 첫날이라 그러신 것 같고 매일 조금씩 이런 부분은 자박하고 계신다고 인스타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오늘 메인인 통갈매기살입니다. 일단 때깔이 너무 고와요. 사진을 막 찍어도 너무 예쁘게 나오는 비주얼입니다. 이게 갈매기살에 근막을 살려서 내어주시는 거라 좀 더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기는 숯불 위에 올리면 금방 익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영상 비주얼 때문에 3줄을 다 올렸는데 2줄 정도만 올리고 살살 돌려가면서 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구워버리니까 나중엔 좀 질겨지더라고요. 약간 고기가 오그라들 때쯤에 가위로 잘라서 돌돌돌 굴려서 적당히 익혀 드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한 점 했을 때 그 식감, 육즙 입에서 팡 하고 터지는 게 제가 이걸 약 2주일 넘게 못 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깃집 다녀왔는데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쉬운 게 3줄 말고 2줄만 올릴 걸, 이 아쉬움도 계속 남고요. 가게에 보면 이렇게 잘 구워 먹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주시는 쌈야채들, 곁들이 반찬이랑 먹다 보니 순식간에 갈매기살은 다 먹었고요. 이번에는 뒤통구이 한 덩어리 올려보는데 요놈도 때깔 참 좋습니다. 이거 옆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잘 굽는 방법 보고 구웠는데 처음에는 불 위에서 그냥 굽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지방이랑 같이 잘라서, 또 지방은 숯불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구웠고요. 아마도 이 불의 지방 부분을 바싹 구워버리면 좀 식감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사장님이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뒤통구이를 엄청 맛있다고 잘 먹어서 뭐 제가 양보하고, 저는 사실 갈매기 먹고 싶었는데 뒤통구이 1인분 추가하면서 이번에는 껍데기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이 껍데기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우선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껍데기가 튀지 않아서 좋았고요. 두껍게 썰어내주셔서 쉽게 오그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굽기가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맛은 껍데기 아무것도 안 찍고 단독으로 먹었을 때 1등입니다. 기본 간도 잘 되어 있는데다가 두껍게 나온 껍데기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방금까지는 통갈매기살 첫 입만 생각나는 줄 알았는데요. 요 돼지 껍데기도 보니까 얘 처음 한입 했을 때도 만만치 않게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빨간 색깔 소스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류로 시킨 된장소면인데 사실 저는 고기 먹을 때 면파이긴 하지만 또 뜨거운 건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입만 먹고 좀 안 먹다가 나중에 조금 식었을 때 먹었는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 된장소면은 시키시면 한숨 식혀가지고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소면이 된장 국물을 쫙 빨아들여서 간도 딱 맞춰지는 게 이 닭도리탕에 당면 뿌른 거 먹을 때 정말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양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어디 가면 잘 안 남기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진짜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된장소면 뜨거울 때 여자친구 먹으라 하고 저는 따로 좀 차갑게 추가한 김치 비빔국수입니다. 요거 괜찮았어요. 사실 김치 비빔국수라 해서 새큼한 거 아닐까 걱정 좀 많이 했는데 익숙한 비빔 양념장 맛에 김치도 막 시큼하지 않아서 좋았고요. 고기랑 같이 얹어 먹기 딱 좋은 맛입니다. 참고로 저는 밥보다는 고깃집 가면 냉면을 무조건 먹는 편이거든요. 약간 편법 판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정말 맛있게 먹은 메뉴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방문한 소양강은 하단 또 그리고 대학로 앞이라는 좀 특성을 제외하고라도 심지어 방학 시즌에도 쉽게 웨이팅이 생길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또 사장님이 워낙 음식 유튜브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데를 다녀보신 티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 또 손님 마음도 잘 아시는 것 같고, 특히나 물만 봐도 제 마음을 이미 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가격대 또 그리고 고기 질, 양 등등 하나도 서운한 게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서 실패 없는 술집으로 유명한 연산동 잔치가 다녀왔습니다. 뚱치. 또 오늘 방문해볼 연산동 잔치가는 지난번에 인스타에서 100만 뷰 기록했던 광안리 골목포차랑 같은 직영점이고요. 여기는 연산동 내나 오방막길에 위치하고 있고 앞전에 상호가 전율이었던 걸로 아는데 잔치가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가려고 했었는데 웨이팅 때문에 못 가다가 결국 이름이 바뀌고 나서야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데도 위치 상관없이 웨이팅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테이블링으로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한 30분 기다리다가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딱 들어갔을 때 좀 테이블 간격이 좁으면 그 옷 벗어둘 곳도 애매하고 대화하기도 그래서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잔치가는 우선 테이블 간격이 널찍해서 좋았고요. 또 하풀답게 진짜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이 술집이나 음식점 갔을 때 특정 연령층의 손님들만 있으면 조금 낯선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연령층도 다양해서 부담 없이 오기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뉴판 하나씩 보면서 일단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익숙한 메뉴가 눈에 띕니다. 광안리에 골목포차 가서 먹었던 LA갈비, 두부두루치기 뭐 이런 게 보였고요. 대신에 또 부대찌개 돈가스, 육회 이런 거는 또 못 봤던 메뉴들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메뉴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이러면 여럿이서 가기에도 각자 원하는 거 시키면 되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요. 오늘 또 여기를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LA갈비, 한우 육회, 또 된장 술밥까지 나오는 세트 바리로다가 한번 싹 시켜봤습니다. 주문하면 곧바로 밑반찬 준비해 주시는데요. 콘샐러드, 두부조림, 또 김치, 전 안 먹는 오이요리 이렇게 싹 나옵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좀 있으면 또 전이 나오는데 직접 손으로 다 뜯어주십니다. 밑반찬 구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주문한 메뉴 나오기 전까지 소주 먹고 있기에는 진짜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근데 진짜 밑반찬 구성 좋으면 반절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뒤에 나온 그 전을 되게 좋아하라 다 먹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무난하니 맛있는 전입니다. 손으로 직접 뜯어주셔가지고 괜히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김치가 보기에는 진짜 매워 보였는데 그런 거 없이 배추 자체 단맛이 정말 달달한 게 진짜 맛있었습니다. 두부랑 또 싸먹기도 좋았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LA갈비를 시키면 직원분께서 뼈를 다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초밥, 또 또띠아 쌈까지 만들어주시고 가시는데 그때 쓸 그 라인업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LA갈비부터 나옵니다. 상추 때문에 좀 초밥 같은 비주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 주시는데 맛있습니다. 또 대신 근데 와사비가 좀 강하니까 만들어 주실 때 조금만 넣어달라고 뭐 말씀을 드리거나 그냥 드실 때 뭐 좀 조심하시고요. 맛적인 측면에서도 또 LA갈비가 실패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직접 손질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주신 또띠아 쌈 안에도 상추 살짝 하고 양배추 또 LA갈비 넣어서 만들어 주시고 떠나십니다. 이 집은 이런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서비스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잔치가 또 광안리 골목포차 둘 다 직원분들 전체가 우리 테이블을 신경 써주신다는 그런 부분이 손님의 또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회 나온 것도 그냥 육회에 계란 올리고 뭐 옆에 치즈 탁탁탁 주시는 것보다 뭐 치즈로 꽃 모양도 만들어 주시고 유부주머니에 육회 넣어서 유부초밥스럽게 만들어 내주시는 이런 것만 봐도 별거 아니지만 음식 하나 나가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사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육회 맛은 특별한 건 없었고 무난하게 맛있는 육회 맛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눈길을 되게 많이 끌었던 저 유부주머니에 육회 가득 채운 한 피스는 제가 눈치를 보다가 조금 한 입 먹어봤는데 맛은 일단 육회 자체를 생짜배기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바로 잘라 보여드려서 그렇지 육회가 바로 나온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LA갈비 다 먹어갈 때쯤 나왔거든요. 육회 같은 경우가 준비하는 시간이 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타이밍을 맞춰서 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느낌상 이거는 사장님 또는 직원분께서 일부러 노리신 디테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감동스러운 마음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오늘 세트 메뉴 시켰을 때 1도 기대 안 했던 뭔가 세트 메뉴 구성이 LA갈비, 육회, 된장술밥 하면 끝에 국물 요리 하나 추가해서 구성을 약간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제가 한참을 그냥 안 먹었거든요. 정말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메뉴였습니다. 된장술밥 이게 뭐라고 고깃집에만 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메뉴인데다가 심지어 저는 국물 안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니 다른 것도 맛이 있는데 된장술밥은 솔직히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마무리에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합니다. 된장국 자체가 밸런스가 정말 잘 맞는 데다가 국물이 칼칼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고추씨 같은 거 잘못 씹었을 때 나오는 불편한 매운맛도 없었고 국물 깊이가 맹맹하지도 않고 고기에서 나온 기름 있잖아요. 그걸로 국물 맛이랑 깊이를 녹진하게 만드신 게 정말 맛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메뉴를 따로 다 안 먹어봐도 최소한 평타치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기는 분명히 또 한번 갈 집이고요. 굳이 다른 데서 찾아오셔도 실패는 안 할 집입니다. 그러니 인기도 계속 좋은 거겠죠.
오늘은 중앙동에 마구로 테이블 다녀왔습니다. 뚱찌. 중앙역 5번 출구 쪽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다 보면 골목길가에 있습니다. 일단 주차는 조금 어렵고요. 근처 주차장을 찾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무한리필이 인기가 비교적 좋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봤는데 목요일 기준으로 금, 토, 참치 무한리필은 다 마감이더라고요. 조금 일찍 약속 잡으셔서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무예요. 네이버 예약하면 콜키지 한 병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꽤나 쏠쏠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메뉴는 무한리필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가마도로, 참다랑어, 모듬참치 각각 인당 105,000원, 7만원, 45,000원입니다. 그리고 따로 접시로 파시기도 하는데 한 접시 7만원에 참다랑어 한 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덴푸라, 가라아게 같이 참치 먹고 나중에 아쉬울 때 먹을 만한 메뉴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7만원 참다랑어 한 접시로 오늘 예약했었고요. 우선 특이한 거는 여기는 바질 소금을 내주시는데 바질 페스토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반찬으로는 장국 나오고 양배추 샐러드랑 참치조림, 그리고 아게다시도우라고 연두부 튀김 나오고요. 초밥알 6개 나옵니다. 근데 이 초밥알은 되게 두껍고 커서 반 갈라 드셔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참치는 저렇게 비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다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좀 먹다 보면 야채랑 김말이 튀김까지 나오고요. 구성이 괜찮아요. 여자친구가 참치에는 좋아하지만 그래도 회를 먹을 때 좀 금방 물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통과. 장국부터 좋습니다. 간이 밍밍한 거 없고요. 중간에서 살짝 묵직한 정도로 속달래기 좋았습니다. 이 연두부 튀김은 먹은 게 영상이 없어서 지난번에 먹었던 걸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맛있거든요. 이거 겉을 살짝 튀겨서 위에 간장 소스랑 갓소부시를 올려주시는 건데 식감, 감칠맛, 단짠 조화가 좋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이랑 비교해도 기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참치조림도 맛있었어요. 달달한 게 제 스타일입니다. 무에도 양념이 깊게 잘 밴 게 이거는 무랑 같이 먹어야 제 맛이 나더라고요. 식감은 참치는 어쩔 수 없이 살짝 뻑뻑한데 무랑 같이 먹으면 그게 상쇄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사케도 한 잔씩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겠죠. 이런 이벤트들도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도 다 받고는 기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분위기 내기에는 사케 잔도 이뻤고 좋았습니다. 참치는 배꼽살, 뱃살, 등살 골고루 주시는데 여기는 썰어 주시는 걸 다른 데에 비해 꽤나 좀 두껍게 썰어 주시거든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양이 좀 작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참치집 생각해보면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작지도 않습니다. 또 여자친구랑 둘 다 공통적으로 공감했던 게 두껍게 썰었는데도 입에서 씹을 게 없습니다. 뱃살이 보통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등살도 충분히 이 집은 녹습니다. 배꼽살은 원래 좀 씹히는 감이 있는데 그런 거 따질 거 없이 꽤나 귀한 부위라서요. 나오면 이거부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같이 주신 샤리는 저는 2등분하기도 커서 4분의 1등분해서 초밥식으로도 좀 만들어 먹었는데 뭐니뭐니 해도 참치에는 샤리에 살짝 얹어 먹는 게 그래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리 나오긴 했지만 참치 다 먹어갈 때쯤에 튀김 먹었는데 저희가 빨리 먹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도 온기가 있더라고요. 깻잎 안에 고기도 좀 실하게 들어가 있었고 역시 회 먹다 마무리하기에는 튀김이 짱인 것 같습니다. 김말이 튀김은 우리가 아는 그 김말이 튀김이었고요. 그리고 멘보샤, 이거 리뷰 이벤트 비슷한 건데 이날 리뷰 작성 인증하고 멘보샤 4피스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살찌는 맛입니다. 그래도 회 먹었으니까 이미 다이어트 한 거라서 맛있게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촬영 갔을 텐데요. 이게 45,000원 모듬 참치 무한 리필 나오는 구성입니다. 참다랑어랑 눈다랑어, 황새치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황새치 뱃살이 겁나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다랑어랑 가마도로 무한 리필 말고 영상 보신 분들 기본만 드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드는데 참다랑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황새치 뱃살이 저는 다른 느낌으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서걱서걱한 식감인데 그 사이로 기분 좋게 고소한 맛이 나오는 게 아무튼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전날도 계속 먹다가 찍으러 나가고 먹다가 찍으러 나가고 해서 사실 반에 반도 못 먹고 나왔는데 이날 가서 한을 좀 풀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예약 가능한지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구성도 되게 좋았고 맛도 좋고 부모님 데려가셔도 좋아하실 것 같은 집입니다. 아니 국밥 하나로 건물을 올렸다는 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싹싹 끌고 먹고 나왔습니다. 뚱찌. 아무쪼록 이날 운전해서 갔는데 연산동이 주차하기가 좀 상그러운데 이 집은 1층에 10대 넘게 정도는 들어갈 만큼 주차장이 크게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이 일요일 1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주차장에도 그렇고 사람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때마침 주차 공간이 2대 정도 비어서 쏙 차 대두고 올라갔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걸어오시는 분들은 우선 연산역 10번 출구에서 쭉 5블럭 정도 건너오시면 있습니다. 가게는 일단 2층부터 시작하고요. 2층은 일반 손님 룸이고 3층이 단체석이에요. 우선 들어가시면 편한데 그냥 앉으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가게 자체가 널찍한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일단 맛집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눈에 들어온 거는 테이블 간격이 널널해서 좀 들어갔을 때 쾌적했어요. 네, 바로 메뉴판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수백 하나랑 섞어국밥이랑 맛보기 순대 이렇게 3개 시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테이블에 있는 거 좀 봤는데 뭐 기본 후추, 소금, 그리고 뭐 김치랑 깍두기 있는데 국밥집 가면 생각보다 김치 많이 먹는데 테이블에 바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비어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물티슈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있을 거는 다 있어서 좋았어요. 셀프 코너도 가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기본 잔에 리필할 것들 뭐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요렇게럼 귀여운 로봇이 서빙을 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음식까지 놔주시고요. 밑반찬 구성은 여느 국밥집이랑 비교해도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우선 제 눈에 들어왔던 점은 국밥에 다대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였고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국물을 좀 선호하긴 하거든요. 따로 달라고 말씀드리면 주시려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국물 자체를 바로 떠먹었을 때는 간이 살짝 슴슴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대기 덩어리가 있긴 한데 요거를 딱 풀고 나면 그때 딱 간이 맞으면서 좋습니다. 국물이 안 질리고 계속 맛있는 맛이에요. 방금 제가 하얀 국물 선호한다고 했던 게 조금 민망해질 정도로 맛이 계속 좋긴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고기 양도 실하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섞어국밥인데 내장이랑 살코기 딱 반반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밥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깍두기랑 김치 제일 먼저 먹어봤는데 김치는 시원달달한 게 맛있었고요. 근데 깍두기 같은 경우가 이날은 조금 끝맛이 시큼해가지고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김치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한 4번 꺼내 먹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는 순대인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면 꼭 한번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감 자체가 꾸덕하고 녹진한 게 속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선지랑 고기, 당면, 야채 섞은 거겠죠? 오랜만에 뭐랄까 진짜 실하고 맛있는 순대 먹고 왔습니다. 순대 먹으면서 잡내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 1도 없었고요. 술안주로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혼자 술 한 잔씩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소면은 일단 미리 싹 넣고 내장부터 따로 먹어봤는데 내장국밥 엔간하면 안 먹는 여자친구도 잡내 1도 없다고 인정했고요. 뭐 탱글탱글한 씹히는 식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코기도 먹어봤는데 살코기는 무난하니 괜찮았고요. 여자친구는 수백 시켰거든요. 항정살하고 전지살인지 하고 아무튼간에 3가지 종류로 나오는 것이 좀 메리트 있어 보였고요.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여기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수백이 인기 메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맛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전반적으로 고기 자체가 참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삶아졌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살짝 과장 조금 못해가지고 돼지고기는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이 거친 러프함이 좀 강한데 제가 먹었던 수육 백반의 고기는 그 설렁탕에 들어가는 소고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전 참 맛있더라고요. 항정살이든 나머지 부위들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주시는 무말랭이도 있는데 일반 기성 무말랭이 맛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달달하니 좋았고요. 여기 뭐 양파, 장아찌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맛이 전부 참 좋습니다. 쌈야채도 보통으로 안 주시거든요. 케일까지 담아주시는 게 좀 특이하고 좋았습니다. 뭐 국밥 하나로 이렇게 길게 감탄하는 제 자신이 좀 민망스럽기도 한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는 30분을 계속 감탄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오랜만에 국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정말 객관적으로 맛있어서 그런 건지 결론적으로 깍두기 빼고는 굉장히 잘 먹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는 한번 정말 찾아가셔도 좋을 집이라서 기분 좋게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면에 나성족발 다녀왔습니다. 뚱치 위치가 롯데백화점 본점이랑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집으로 알고 있고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고 방문했는데도 이날은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테이블이 식사를 끝내실 타이밍에 도착해서 10분 정도만 기다리고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의 테이블은 8개에서 10개 정도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메뉴는 크게 일반 족발, 마늘 족발, 불 족발, 냉채 족발 이렇게 있고 보쌈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돌판 오징어 볶음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시키면 2명이서 좀 많을 것 같아서 따로 시키진 않았습니다. 이날은 처음 방문이라서 기본 족발이랑 마늘 족발 해서 반반 소자로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가 불족 비빔밥이 꽤나
얼마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불족 비빔밥도 같이 시켰어요. 이러면 3개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 고깃집 가거나 족발집 가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면을 시키는데 또 이날은 불족 비빔밥을 시켰으니까 밥에 면까지 시키면 둘이서 먹을 양이 너무 많을까봐 일단 보류했습니다. 주문하시면 기본찬 나오는데요. 조금 눈에 띄었던 건 단무지 같은 쌈무 나오고 뭐 갓김치 그리고 특제 소스 같이 생긴 요 빨간 소스가 나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 특제 소스인지 뭐 빨간 소스 같은 경우는 쌈장보다는 확실히 조금 달고 자극적이고요. 맵진 않은데 먼저 드시는 것보다 찬찬히 새우젓으로 시작해서 쌈장 갔다가 와사비 간장 갔다가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맛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도 단계별로 또 맛을 보면 좋으니까. 아무튼간에 여기서 끝은 아니고 조금 있으면 추가로 나오는 게 요 순두부찌개입니다. 족발 나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한잔하고 있기에는 순두부찌개 좋더라고요. 비주얼 자체는 무시무시하게 빨개서 엄청 매워 보였는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매운맛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살짝 느끼함을 잡아줄 정도의 맛이라 부담없이 좋았습니다. 안에 갈아 넣은 고기도 있어서 꽤나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추가는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족발은 정확히 소주 2잔째 들 때쯤 나옵니다. 때깔이랑 비주얼 둘 다 좋고 양도 소자 치고는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기본 족발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방향은 없는 기본적인 족발이고요. 그래서 요 족발의 살코기는 무난합니다. 한방향이라도 살코기에 뭐 특별한 맛이 배이기는 힘들긴 하죠. 근데 여기 족발 킬링 포인트는 요 껍질 부분입니다. 보통 족발집 지나가면 달달한 그 간장 소스에 맛있는 냄새가 막 퍼지잖아요. 근데 막상 족발 시켜서 먹으면 입안에서 생각보다 그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여기는 간이 쏙 잘 밴 게 정말 맛이 좋습니다. 씹을수록 그 간장 양념의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기분 좋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요 뼈에 붙은 살점들이 제일 별미였습니다. 뼈에 붙은 살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마늘 보쌈에 올라간 마늘 양념도 향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고요. 데이트가 있다 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이 세지 않은 편이라서 무말랭이나 뭐 또 쌈장에 같이 싸먹거나 했을 때 입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정도의 맛과 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 족발이 조금 더 제 취향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더 맛있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처음 방문해 보신다면 반반으로 주문하셔서 여러가지 좀 맛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대망의 하이라이트 불족 비빔밥입니다. 안에 기본적으로 불족 양 실하게 들어있었고 거기에 날치알, 또 김가루, 반숙 계란 후라이까지 요놈은 일단 비비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한 입 먹었을 때 날치알의 그 톡톡 터지는 식감 플러스 김의 감칠맛 플러스 반숙 특히나 계란 노른자의 그 고소함이 밥이랑 어우러져서 불족의 매운맛을 딱 기분 좋게 중화시켜주고요. 제가 상당한 맵찔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 먹었던 메뉴입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수록 사라지는 게 싫은 메뉴 그 정도였습니다. 만약 저보다 더 매운 걸 못 드시면 뭐 그런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쌈무나 또 쌈채소에 싸드셔도 되니까 요건 가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족발집 가면 주먹밥보단 쟁반국수 고깃집 가도 된장찌개보단 냉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2주 연속 방문하면서 요 메뉴 때문에 쟁반국수를 유일하게 포기했습니다. 다음번에 방문했을 땐 일단 족발 단품 소자로 시켜봤고요. 구성은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시작을 생맥주로 좀 시작해봤고요. 사실 족발집에서 생맥주 파는 게 생소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품을 좀 많이 달아주셔서 한 잔 더 시킬 때는 거품 조금만 빼고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족발 맛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첫 방문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코기부터 먹다가 나중에서야 뼈에 붙은 고기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우겨 넣다가 진짜 2차 때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뻗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포장을 하려고 남겨도 뼈보다는 살코기를 남겨가자 해서 뼈부터 먹었는데 두 분이서 가시면 술안주로 드시기에는 양이 꽤나 좀 있는 편이니까 이거는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날 다 먹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면 오실 일 있으실 때 한번 방문해보셔도 정말 후회는 안 할 집인 것 같고요. 대신에 가시면 불족 비빔밥은 꼭 한번 시켜 드셔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정정할 게 있습니다. 2주째 먹은 곳이 아니고요. 영상 만드는 게 좀 늦어져서 3주째도 또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포장 가격이랑 홀에서 드시는 가격 구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포장이 저렴한데 대신 순두부찌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족발이랑 불족 비빔밥은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진짜 한 병 먹는다니까. 한 병 밑반찬으로만 인자적인데 맛있는 맛인데? 네, 오늘
오늘 방문해볼 집은 근래 방문한 술집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면의 밤중이입니다. 뚱찌. 요 근래 가본 술집 중에 제일 속이 시원한 술집이랄까? 앉아있는 내내 맛도 마시고 구성, 또 사장님, 분위기까지 해서 제 맘에 쏙 들어서 여러 번 갔던 집입니다. 바로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상당히 다양하네요. 대표 메뉴라고 적혀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 여자친구랑 저랑 여기 방문하면서 안주를 몇 개 먹어본 결과 아니 다 맛있어요. 다 맛있고 하나같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먹었던 것 중엔 어느 안주도 뭐 하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뭘 먹어야 돼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땡기는 거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술이랑 같이 곁들일 찬이 좀 나와요. 사실 처음 여기 오게 된 게 이 기본 찬 사진 보고 방문했었어요. 그만큼 뭔가 구미 당기는 놈들로 라인업 되게 잘 깔아주십니다. 깨소금 찹찹하게 올라가 있는 꼬마 김밥, 순대도 따끈따끈하게 해서 양파랑 쌈장 깔끔하게 내어주시고요. 근데 솔직히 순대 따뜻하게 해서 내주는 거 진짜 좋지 않나요? 기본찬도 그냥 내어주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날은 식빵에 생크림 준비해 주셨고 조금 기다리니까 배추전도 나오네요. 근데 솔직히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 정도만 나와줘도 메인 안주 나오기 전까지 술 한잔 하면서 기다리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한잔 싹 했고요. 참고로 여기 생맥주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밤중에 오징어 무침입니다. 대패 삼겹살하고 오징어 무침 실하게 올려주시고 납작만두 싸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달콤 새콤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오징어 무침 맛입니다. 거기에 대패 삼겹 넣고 납작만두로 싸먹으면 납작만두에 있는 고소한 기름기와 탄수화물의 맛이 오징어 무침의 그 자극적인 맛을 딱 중화시켜주면서 마지막으로 대패 삼겹의 풍미까지 이 아는 맛이 무섭다고 또 먹고 싶어지네요. 술 한잔 하기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메뉴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혹시 여기 장미 보이시나요? 저 이거 솔직히 좋아인 줄 알았는데 생화네요. 이거 다시 쓸 수 있을 것도 아닐 텐데 저 남잔데도 괜히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한 통만 더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눅눅해진 종이컵을 바꿔주시네요. 제가 어딜 가면서 이런 센스가 구비된 음식점은 진짜 처음 보긴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센스 보통 아니죠. 이건 제가 사장님께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무튼 간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우삼겹 들기름 막국수 나옵니다. 일단 우삼겹하고 요 막국수랑 김 해서 나왔는데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비벼서 한 입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새콤달콤한 맛 사이로 들기름 향이 싹 올라오면서 면만으로는 살짝 허전한 빈 공간을 우삼겹이 채워주는 그런 쌈박한 느낌입니다. 이건 양이 꽤나 많아서 다 못 먹고 싸우려다가 면이 불어버리니까 포기했는데 다음날 저랑 여자친구 둘 다 그냥 뿔든 말든 싸울걸 이러면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방문에서는 이젠 더 못 먹겠습니다. 우삼겹 들기름 막국수 한 방에 배가 너무 불러서 더 못 시키겠고요. 남은 걸로 그냥 소주만 먹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술 드시는데 안주 부족해 보인다고 파인애플을 거기에 스프링클 데코까지 해서 정말 감사히 잘 먹었고요. 주당 형님들 이런 것도 받으면 다시 또 갚아드려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또 방문했는데 곳에 입소문을 더 탔나 자리가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가시기 한 5에서 10분 전에 미리 전화 한 통 해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약은 아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앉았습니다. 물을 주시는데 물이 차로 바뀌었네요.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생수가 아닙니다. 놀라워라. 이날 밑반찬은 도토리묵, 무침, 소세지전하고 꼬마김밥하고 찌짐까지 해서 따끈하게 깔아주시네요. 전이랑 무침이랑 김밥, 욕심삼밥. 오늘 시켜본 건 떡갈비버거 치즈마리인데 솔직히 시키기 전에 계란말이에 떡갈비버거라는 메뉴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일단 계란말이가 크고요. 또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계란말이에 감동을 거의 안 하는데 여기서 살짝 한 것 같아요. 잘 먹네. 이유를 알았다. 왜?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네. 아 진짜? 치즈가 좀 찐 편입니다. 모짜렐라처럼 별로 맛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좀 고소한 맛이 되게 센 치즈라고 해야 되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떡갈비버거 먹어보려는데 안에 보니까 요건 모닝빵에다 통통한 떡갈비 하나 하고 안에 콘 피클 같은 거 마요네즈에 잘 버무려 주셨네요. 이 빵이랑 토핑과의 조합이 정말 괜찮아요. 마요네즈, 콘 참 고소하게 씹히는데 요 간혹 가다가 달달구리한 피클 한 번씩 입안에서 터질 때 그 희열 아시는 분만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빵집 가면 이런 까라 빵들 많았었는데 요즘도 파나 모르겠네요. 먹고 보니까 요 메뉴 손님들이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은 뼈 없는 닭발 추가로 하나 더 시켜봤습니다. 여기는요 무뼈에 안 맵습니다. 매콤한 정도의 살짝 양념에 버무려진 느낌이에요. 이건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 있어서 제가 맛있다 맛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지만 전 보시다시피 또 잘 먹었습니다. 메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맛있어요. 방문해
안에서 무슨 메뉴를 꼭 드셔보시라고 뭐 하나를 꼽기가 애매해요. 이날 기분 좋게 술 먹고는 안주 결국 다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포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포장해주시는 센스가 또 대박입니다. 왜? 참 좋네요 진짜. 이게 솔직히 그냥 매장에서 먹다 포장한 건데 사탕에 음료수 챙겨주시고 포장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저 이런 류의 접객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 진짜 제가 또 한 수 배우고 가고요. 이제부터는 제 여자친구가 그냥 친구들이랑 또 따로 방문해가지고 LA 갈비 묵은지 닭도리탕 막 먹고 온 사진들인데 물어보니까 요것들도 다 맛있었대요. 확실히 주방의 어머니께서 요리 자체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면 공감하시겠지만 술 먹으러 가기 정말 좋은 집입니다. 서면 놀러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전화 한번 꼭 해보고 가시죠. 아니 육전 이렇게 주고 밀면 맛 이 정도에다가 오이는 소리 양이 겁나 많아. 진짜 양이 정말 많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검색은 맛집이네.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육전 밀면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특이하게도 육전이 올라가 있는 밀면을 파는 집입니다. 뚱찌.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시청 갈 일이 있어서 정말 뭐 서칭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육전 밀면을 파는 집이라길래 우연찮게 들어가 본 집이거든요. 아니 제가 살면서 육전 냉면, 그러니까 진주 냉면이죠. 그건 먹어봤어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고기 한두 점에 뭐 계란 올라간 밀면이 아니라 육전 고명을 올려주는 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본 집입니다. 미리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가장 만족해서 먹었던 밀면집을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집을 꼽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시청역 7번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한 번만 꺾으면 더샵 시티 에비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리뷰도 다 좋아요. 어떤 리뷰 중엔 보통 토요일 술 드시고 일요일날 밀면으로 뭐 해장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일요일은 또 여기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쉽다는 뭐 그런 리뷰도 있었고요. 카카오 쪽 리뷰도 다 괜찮고요. 아무쪼록 실내 테이블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첫 방문 때는 평일 점심 피크 시간 좀 지나고 가서 바로 앉을 수 있었어요. 바로 메뉴판입니다. 일단 메뉴는 육전 밀면 있고요. 근데 옆에 뼈해장국도 같이 파시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 가격이 7,000원이면 요새는 저렴한 편에 속하죠. 밀면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9,000원, 뭐 만원까지도 합니다 요새. 제가 얼마 전까지 6,000원짜리 밀면을 봤는데 그런 가격은 솔직히 진짜 찾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집 육전 밀면 가격은 아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첫 방문 때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간 거라서 영상을 많이 찍진 않았는데 좀 후회스럽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날 물밀면이랑 비빔 하나씩 주문했고요. 제가 처음에 밀면 비주얼 보고 느꼈던 점은 양이 겁나 많아. 진짜 양이 정말 많아. 와, 양이 꽤나 많다는 거였고요. 사실 밀면집 가면 고기를 많이 줘도 얇게 슬라이스한 돼지고기 2점 정도인데 이 정도로 육전을 내주시는 것 자체가 솔직히 벌써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좀 비교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내주시면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것도 안 풀고 육수 한번 쓱 먹어봤는데 여기 좋습니다. 한약재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끝이 깔끔한 밀면 맛이라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대기를 좀 풀어서 한 번 더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시원하고 밀면 특유의 그 달달한 육수가 저도 해장할 때 밀면으로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여기 술 마신 다음날 많이 생각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사실 네이버 후기만 봐도 안 좋은 말이 정말 없거든요. 느낌이 약간 시청 직원분들 뭐 또 주변 주민들한테 숨겨진 맛집이라 해야 되나? 그런 스멜이 펄펄 납니다. 육전이랑도 합이 잘 맞아요. 양도 많고 좀 길쭉하게 썰어주셔서 면 한 젓가락에 하나씩 올려 먹다 보면 딱 개수 밸런스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비빔인데요. 비빔 역시 맛이 좋습니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달콤새콤한 게 육전 고명 하나씩 해서 먹으면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는 그 비빔 맛입니다. 다만 살짝 양념장을 넉넉하게 주시는 편이라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은 초반에 살짝 걷어내고 간 보시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긴 밀면 맛도 밀면 맛이지만 육전 아무튼 양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고 시킨 만두는 4,000원에 8알 나오니까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둘이서 가서 한 명당 4개 먹고 오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밀면이랑 만두 조합 좋은 건 부산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솔직히 기대치가 없는 상태로 가서 맛있게 먹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근래 또 한 번 더 방문해봤습니다. 토요일 1시 좀 넘어서 갔는데 자리가 한두 개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날은 밀면 꽃배기하고 뼈해장국 시켜봤습니다. 밀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때 그 맛과 동일했고요. 아주 시원하고 넉넉하니 좋았습니다. 근데 특이했던 점이 오늘 꽃배기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꽃배기는 확실하게 꽃배기로 주십니다. 아주 그냥 다라이에 밀면을 담아주시는데 여기 진짜 가셔도 양으로는 섭섭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솔직히 꽃배기로 해도 8,000원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시켜보니 뼈해장국. 솔직히 밀면집인데 뼈해장국이 괜찮을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었던 게 국물에 들깨가루가 왕
한창 들어가서 녹진한 느낌인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들깨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뭔가 속이 그 든든한 느낌인 게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뼈도 안에 3개 무난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 같이 내주시는 겉절이가 있는데 또 이 겉절이가 새콤달달한 게 맛이 좋아요. 육전밀면이라는 메뉴에 혹해서 갔다가 이 뼈해장국까지 맛있어 버려서 여긴 진짜 저랑 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집입니다. 여기는 진짜 부산 시청 근처 방문하실 일 있으시면 점심 한 끼 하시러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요일은 영업 안 하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고프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여기는 방문하시면 무조건 사고 각입니다. 사장님한테 고백 각. 뚱치. 네, 가게 위치는 화명역 1번 출구나 3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롯데마트를 왼쪽으로 두고 걸어오시면 맘스터치가 1층에 있는데 그 위에 있습니다. 야외가 보이는 테이블도 있는데 거기가 도로에 나무랑 겹쳐서 풍경도 예쁘고 요즘 같은 날씨에 앉기 진짜 좋긴 한데 제일 인기석이라서 저희가 갔을 때도 그쪽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저녁 9시 조금 넘어갔는데도 자리가 닷지석 빼고는 테이블 자리는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쪽에 겨우 앉았고요. 이후에도 닷지 쪽에 손님들이 차면서 핫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잘 온 느낌도 들고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앉으시면 기본적으로 나베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3종류랑 에다마메랑 단무지 무침을 각각 인당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밀푀유 나베, 모츠나베가 대표 메뉴이고 추가로 스지 오뎅나베가 있고 사이드 튀김류 있고 모찌리도 명란구이 등등 씹을 거리가 좀 있어요. 이날 저희는 한우 대창 100%라는 모츠나베 시켰고요. 술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잔을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너무 귀여운 잔이 하나 있길래 픽해봤는데 뭔가 제가 얼마 전에 냈던 굿즈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쪼록 밖에서 제 굿즈를 보니까 되게 좀 새롭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방문하실 일 있으시다면 술잔은 뚱치로 선택해주세요. 제가 술 맛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하시면 인스타 스토리 태그도 해주시면 제가 리그램하고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무쪼록 모츠나베 기다리면서 첫 잔은 맥주랑 또 에다마메랑 해서 가볍게 목 좀 축였습니다. 그동안에 모츠나베 맛있게 먹는 법도 좀 읽어주고 좀 기다리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나왔고요. 우선 대창 실하게 들어있었고 버섯, 두부, 유부주머니 등등 해서 야채도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읽은 그대로 했고요. 일단 육수가 끓길래 대창 위에 살살 뿌려줘서 아브라 기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창들을 너무 안 익히려고 야채 위에 대창들을 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살짝 끓어올랐을 때 육수를 맛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원래 국물 있는 안주는 항상 느끼지만 졸여서 간 맞추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졸이지도 않고 먹었는데 육수가 맛있어서 이런 육수는 꽤나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불로 바로 바꾸고 대창이랑 버섯이랑 해서 한 입 해봤는데 근데 진짜 국물이 좋아요. 심심한 포인트가 없고 사실 소스 없이 순수하게 나베만 계속 익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맛이에요. 개인적으로 대창이 들어간 모츠나베를 이날 잘 시켰다고 생각한 게 배가 조금 고픈 상황이었어가지고 국물 쪽보다는 또 씹는 류의 안주를 먹어야 속이 허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대창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기름기가 국물에 녹아들어가지고 허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느낌으로 술이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친구랑 저랑 국물 요리에 소주 진짜 잘 안 먹는 편인데 맛이 좋아서 국물 이야기만 한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 넣어서 샤브샤브하면 맛있겠다 싶어서 부채살 추가했고요. 육수 조금 리필 받아서 그냥 가차없이 부어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츠나베 시키시면 고기는 꼭 추가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러낸 육수 안에서 부채살만이 줄 수 있는 또 그 샤브샤브 식감이랑 맛이 있으니까 맛있었습니다. 특히나 참깨 소스 직접 만드시는데 이게 기성 느낌 없이 부담스럽지 않게 고소하고 달달보드라운 게 나중에는 거의 참깨 소스 위주로만 찍어 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 시킨 게 죽밥인데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깃집 가서 볶음밥보다는 그냥 안 먹거나 면 시켜 먹고요. 라면에도 밥을 잘 안 말아 먹어요. 육안에 가서도 볶음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죽밥을 꼭 먹고 싶다고 해서 시킨 건데 이게 사실상 활용점정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건채소들하고 계란 하나 까서 주시는데 비주얼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 고소한 냄새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냄새, 고소한 냄새. 갑자기 위 확장되는가 봐. 그 디저트 먹을 때처럼. 맛있겠구나. 네, 여자친구는 위가 확장되는 향이라네요. 비주얼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먹을 때 감탄이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멈출 수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먹다가 결국 싹싹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죽밥은 개인적으로는 방문하시면 꼭 한번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맛있지? 죽
솥밥을 위한 배를 좀 남겨두시는 것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도 몇 개 먹었는데 소개 간략히 좀 드리자면 첫 번째가 문어 가라아게입니다. 사이드로 가볍게 시켜 먹기 좋았고 나베 나오고 끓는 거 기다리면서 맥주랑 한잔 하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옆에 참깨 소스 샐러드랑 먹는 게 느끼함도 잡아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요 다음이 닭껍질 교자인데 겉이 닭껍질이고 안에 고기로 속이 차이는 만두입니다. 서면에서 비슷한 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시켰는데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혹시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닭껍질에서 나오는 육즙 플러스 기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괜찮아요. 여자친구는 지난번에 먹었던 치킨 가라아게가 진짜 맛있었다고 하던데 이날은 다른 거 먹는 것도 벅차서 못 시켜 먹었네요. 미안하게.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얼큰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은 저처럼 국물 요리보다는 씹는 요리를 안주로 선호하시는 분이라도 꼭 한번 방문해보셨으면 하는 집입니다. 특유의 부대낌이나 허한 느낌이 없고 술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진짜 과음 사고 날 수도 있는 집입니다.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화면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득 음료수 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네, 부산에는 양곱창이 또 유명하잖아요. 요즘 또 날씨도 야장하기 딱 좋아서 오늘은 남포동의 복길이 양곱창입니다. 뚱치. 위치는 자갈지역 3번, 5번 출구 사이골목으로 쭉 올라오시면 되는데 올라오시다가 우측에 조선의 한우 보이시면 좌측에 야후보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꺾어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위치예요. 그래, 가게 바로 앞이 대정 양곱창이에요. 대정 양곱창도 여기가 꽤나 유명한 집인데 피크 시간에 가면 웨이팅도 좀 있고 또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종종 보이는 집이고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은 다 복길이 양곱창을 추천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대정 양곱창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 어디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혹시나 두 군데 다 가보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야외 테이블석이 3-4개 정도 있었는데 여유가 좀 있어서 가게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겨울에 와서 양념을 한번 먹었었어요. 그때 볶음밥까지 야물딱지게 해먹고 가서 이번에도 솔직히 그냥 도전하지 말고 양념 맛있게 먹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소금구이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소금구이 중짜로 시켰습니다. 소짜랑은 5,000원 차이밖에 안 나서 그냥 혹시나 서운하기 싫어서 중짜 시켰어요. 음식 나오기 전에 느낀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 방문 때도 그렇고 오늘도 알바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생기셨어요. 네이버에 리뷰를 봐도 종종 그런 말이 있긴 하던데 사장님이 좀 얼굴을 보고 뽑으시는 건지 아무튼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우선 기본 차례로는 콘샐러드, 연두부, 장아찌 하고 찍어 먹을 소스, 겉절이, 샐러드, 양념게장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 밑반찬들이 전반적으로 좀 달달한 느낌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겉절이도 그렇고 샐러드도 그렇고 이러면 내장 구워지는 동안에 술 한잔을 샐러드랑 해도 괜찮아요. 너무 시큼하거나 하면 괜히 또 술이 잘 안 들어갑니다. 뭔가 단품으로 집어먹기도 부담스럽고요. 아무쪼록 한두 잔 하고 있으면 대창하고 염통, 특양, 모듬으로 해서 한 판 내어주세요. 중짜 양이고요. 2판 정도 구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2명이서 소주 한잔 하기에는 양은 작지는 않습니다. 다 구워주시는데 염통하고 감자, 버섯, 대창 골고루 올려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김치전도 주시는데 요건 안에서 구워서 나와서 조금 뒤에 나오긴 합니다. 천 구성은 괜찮아요. 여자친구가 전류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잘 먹었습니다. 고기랑 다르게 바삭하기도 했고 맛있었어요. 그 사이에 염통을 먼저 구워서 주시는데 염통은 이렇게 적당히 구워 먹으면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자카야에서 먹는 염통보다는 바로 구워 먹는 걸 좀 저는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양인데요. 특양은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씹었을 때 그 우두드득 하는 그 식감이 좋아서 특양 진짜 좋아해요. 또 설명해 주시는 것도 특양은 또 보약이라고도 하시니까 괜히 더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창 먹으려 하는데 가득 음료수 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뽑기를 주세요. 뽑기가 1등부터 5등까지 있는데 1등은 양곱창 소짜. 1등도 가게 안에 당첨된 사람들 사진 보면 꽤나 확률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등이 굴국밥에 3등은 된장찌개, 4등은 음료수, 5등은 사장님 마음 뭐 이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4등 뽑았고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이날은 술은 안 먹고 음료수 먹었었는데 오히려 이마저도 럭키비키였습니다. 아무튼 대창은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죄책감 들 정도로 맛있었고요. 같이 주시는 간장 소스랑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습니다. 살찌는 거 걱정만 아니면 밥에도 비벼 먹고 거의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은 맛입니다. 그리고 다 먹을 때쯤 되면 사장님이 알아서 테이블 보시고 고기를 또 얹어주세요. 혹시나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구우려고 했는데 그걸 읽으셨는지 바로 또 오셔가지고 고기 안 끊기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식사하려고 된장 시켰는데요. 된장도 맛이 좋아요. 간이랑 딱 적절한 게 맛있어요. 저는 된장을 근데 먼저 시키는 편은 아닌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항상 먼저 된장을 시키고 밥을 또 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진짜 어떻게 먹는지는 참 잘 아는 친구예요. 전반적으로 소금구이도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야장에서 먹는 분위기가 특히 한몫 더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야장 테이블이 조금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에 테이블에 손님이 오면 거의 뭐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끄트머리 쪽에 앉으시는 게 개인적으로 대화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갔을 때 먹었던 양념인데 사실 제가 또 간다면 이번에는 다시 양념을 먹어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양념 맛이 진하고 좋아요. 양념이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좀 느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느끼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술안주로 먹은 거라서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단순 식사로는 좀 느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분모자는 추가했는데 뭐 꼭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분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해서 먹으면 양념이 맛있어서 좋아하실 거예요. 이날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술안주로는 양념이 짱인 것 같습니다. 양념을 시키면 좋은 점이 또 이렇게 볶음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볶음밥 코스는 배가 불러도 좀 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빨간 양념에 대창 기름이 은은하게 빠져서 고소하고 달달한 게 일품인데 여기에 또 밥을 볶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별미입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고 나왔어요.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야장 분위기 느끼러 한번 남포동의 복길이 양곱창 놀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만덕에 있는 만덕 닭갈비 다녀왔습니다. 뚱치. 아무쪼록 위치는 만덕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13분 정도 걸으셔야 하는데 저희는 만덕 지리를 잘 몰라서 그냥 카카오 지도 켜고 버스 갈아타서 갔습니다. 지도상에는 한마음공원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봐서는 여기가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다 보면 프라닭이 옆에 있는데 같은 닭을 팔아도 음식 까라가 완전 달라서 뭐 만덕 닭갈비 가다가 프라닭 가는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착했고요. 메뉴판을 잠깐 밖에서 봤는데 닭갈비가 기본 8,900원으로 가격대가 괜찮아요. 엔간한 술집 사이드 메뉴 하나 값입니다. 내부의 테이블은 6개에서 7개 정도 있었고요. TV도 있어서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아하시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이날은 롯데와 키움이었습니다. 지고 있어서 안 봤어요. 아무쪼록 저희는 오늘 세트 메뉴 닭갈비 400g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도 2인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베이컨 감자채전 또는 해물 부추 파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베이컨 감자채전으로 주문했고요. 밑반찬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양배추 샐러드는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또 가볍게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따라봤는데 요즘 맥주잔 준비한다고 맥주를 많이 먹어서 맥주 따르는 폼이 미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소주를 마셔서 좀 먹을 게 있을려나 했는데 때마침 내어주신 어묵탕입니다. 아 이거 국물 좋았어요. 칼칼하고 간도 술안주하기 좋은 간에 음식 기다리면서 먹고 있기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소주가 4,000원이에요. 착한 가격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베이컨 감자채전이 먼저 나왔는데 이 비주얼이 진짜 적어도 저는 이런 감자채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보기에도 엄청 바삭해 보이죠. 일반 감자튀김의 2배 정도 더 바삭하고요. 그 식감에다가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베이컨이 간을 짭조하게 잡아주면서 이건 정말로 제가 먹어본 감자채전들 중에서는 가장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닭갈비도 나왔는데 닭갈비 위에 있는 치즈는 저희가 일부러 반반으로 나눠달라 말씀드린 거고요. 고구마 무스는 사실 제가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고구마 무스를 준비 중이신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같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고구마 무스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닭갈비는 기본 치즈 없이 먼저 먹어봤는데 맛이 맛있게 매콤한데 그렇다고 매워서 또 샐러드를 먹어줘야 한다거나 뭐 한 템포 쉬어야 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고기도 야들하니 입에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빨리 다른 조합이랑도 먹어보고 싶어서 한 손에는 쌈을 들고 한잔했고요. 다음 젓가락에는 치즈도 같이 뽑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닭갈비든 뭐든 음식 위에 치즈 올라가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막 맛있다면서 좋아하고 있는 제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치즈가 닭갈비 맛을 가리질 않는 게 양념이 심심해지지가 않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꽤나 젓가락 직접 했습니다. 고구마 무스랑 조합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고구마 무스 자체가 닭갈비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깻잎 살짝 얹어서 같이 드시면 은은한 깻잎 향이랑 빨간 소스, 고구마 무스, 삼박자 잘 어울리게 드실 수 있습니다. 조합을 꽤나 좀 많이 만들어 먹어봤는데 감자채전이랑도 궁합이 당연히 좋고요. 같이 내어주시는 갈릭 소스가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는 감자채전이면 감자채전, 닭갈비면 닭갈비로 단품으로 좀 찍어 먹는 게 더 맛이 살아있어요. 같이 쌈을 싸 먹어버리니까 갈릭 소스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무쪼록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조합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또 여자친구가 보통 술 한잔할 때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조합할 게 많다 보니까 잘 먹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조금 남기고 볶음밥 한번 시켜봤는데요. 뭐 별건 아닐 수 있지만 요 반숙 계란 하나 올려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반숙 계란이 아니어도 볶음밥 자체도 진짜 맛있었고요. 약간 닭에서 나온 기름
참기름이랑 또 양념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었고, 볶음밥 할 때 넣어주시는 김가루나 뭐 다른 추가 양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밸런스가 되게 좋았고요. 대신 양이 좀 많아서 남은 건 좀 포장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장도 그냥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에 또 김 넣어서 주시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잘 먹고 왔던 집이고요. 나갈 때 또 조그만 사탕도 주시는 게 정말 센스가 넘쳤던 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갈비가 식사 느낌으로도 좋지만 생각보다 반주 안주로 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꼭 오늘 소개시켜드린 집을 떠나서라도 한동안 안 드셨다면 오랜만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만덕 방문하실 일 있으시면 오늘 공유드렸던 만덕 닭갈비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와 미친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격술이 장스러워. 네, 부산에서 비행기값 안 쓰고 여행 올 수 있는 로컬 찐맛집 훈춘 양고기 다녀왔습니다. 뚱찌. 전부터 소문은 자작하게 들었지만 이제서야 와본 훈춘 양고기라는 집입니다. 일단 뒷골목에 있어 첫인상은 아주 조금 무서웠습니다. 근데 내부 분위기는 왁자지껄한 게 진짜 뭔가 그 중화스러운 분위기에 텐션도 좀 오르는 것 같고, 테이블은 약 12개에서 1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의 손님들이 일본어, 중국어를 쓰시고 계셔서 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메뉴판입니다. 이모님께서는 양고기 꼬치를 20개 정도 시켜 먹어보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괜히 종류가 많으니까 소심한 하남자처럼 이것저것 시켜보고 싶더라고요. 이모님께 괜히 여쭤봤다가 분위기 딱 느끼고 바로 양고기 꼬치 20kg 통일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쿨하게 나오는 메뉴 고추장아찌, 땅콩, 저는 못 먹는 오이장아찌, 거기에 숯까지 딱 내어주셨습니다. 양꼬치 시즈닝에 쯔란 섞어 먹을 수 있게 2통 주시는데 살짝 빨간 게 매운 겁니다. 그리고 시즈닝이 잔뜩 묻어있는 양꼬치 20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양꼬치 중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다 넣고 1등입니다. 그리고 다 넣고 쉽게 그 1등 깨지지 않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존에 먹어왔던 양꼬치의 식감은 조금 입안에서 통통 튀는 느낌, 안에서 육즙이 새어나오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식감이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아스러진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네, 요거 설명하다 보니 영상이 아마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자동으로 양꼬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완전히 쪼고리처럼 굽고 다 태우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달려오셔서 아주 스윗하게 볶고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적절하게 굽는 방법이시고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자주 뒤집어 주시면서 탕탕 후루후루 좀 쳐주시면서 구우시면 됩니다. 다 구워주시고 하나 먹어보라고 주셨는데요. 진짜 20개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는데? 그러다 옆에 계신 손님분들께서 짝태를 시키셨는데 불이 꺼진 상태라서 저희 쪽에 같이 좀 구워도 괜찮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이었고요. 바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옆에 형님들께서 짝태 좀 나눠주셨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소스에 이거 제가 먹던 먹태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게 또 식감도 좀 있는 게 맛은 있었는데 저는 또 먹태가 과자처럼 또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옆에 형님들 테이블에서는 인기가더라고요. 또 짝태 껍데기가 별미라고 주셨는데 요것도 특색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식감이 적응이 안 되긴 했습니다. 아직 제가 입맛이 애기인가 봅니다. 아무튼간에 내주신 마늘도 야물치게 꽂아서 구워 먹고, 짜라란 볶음밥 마파두부입니다. 여자친구가 시킨 건데 여자친구가 또 상해 유학파 출신입니다. 양꼬치 먹어보더니 여긴 마파두부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시켰는데 볶음밥은 또 없으면 허전하니까 같이 시켰습니다. 볶음밥 단품으로는 담백한 느낌이었고요. 아마도 워낙 간이 돼 있는 양꼬치를 먹고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파두부랑 같이 섞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 마파두부는 뭐랄까, 두부가 완전 연두부는 아닌 게 양념도 살짝 거칠지만 부드러운 느낌? 제가 만약에 술안주로 마파두부를 시킨다면 전 반드시 이 집 스타일의 마파두부를 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술집에서 파는 마파두부는 기본적으로 두부 자체가 연하고 과장 조금 더해서 국물 안주의 느낌이라면 훈춘 마파두부는 입안에서 조금 놀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이랑 먹고 나서 물배찬 느낌도 없고요. 양념도 확실히 달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게 먹고 남은 거 포장해 왔습니다. 정말로 옆 테이블 형님들 가시고 바로 다음 손님 앉으셨는데 또 단골 화교분들이셨고요. 여기는 진짜 찐 로컬 화교분들의 장모님 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이 될 뻔했습니다. 네, 여기는 올해 횟집 중 감히 1등으로 선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뚱찌. 이 집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횟감 뜬 사진 딱 하나 보고 간 곳입니다. 다시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는데 그때 감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는 뭐 솔직히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위치는 서대신동 동대신역, 서대신역 딱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려갈치 강쇠 장어인데요. 상호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름 전어 스타트 끊으러 미리 전화한
한 통 드리고 방문했고요. 안타까운 건 같이 간 일행 2명이 전어를 못 먹어서 반반으로 해서 기본 횟감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실내 테이블은 약 10개 정도 있었고요. 딱 동네 로컬 맛집 느낌이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원래 4인이 10만원, 전어만 하면 8만원이라는 소식을 어디 풍문으로 좀 들었습니다. 밑반찬인데요. 초장 쌈장을 시작으로 잠깐 오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자, 1군 샐러드랑 포도, 풋콩, 콘샐러드, 그리고 뭐였더라 이거? 바로 2군으로 머릿수만큼 새우튀김, 고구마 맛탕, 그리고 한치초밥 딱 내주십니다. 횟집에서 초밥 하나 지어주시면 제 기준 앵간하면 맛집이 맞고요. 근데 이 한치초밥은 잠깐 짚고 가고 싶은 게 입안에 넣는 순간 한치가 쫙 달라붙으면서 녹진한 게 이건 진짜 맛있었습니다. 한 3개까지는 안 물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3군으로 전복, 데친소라, 회무치까지 나오고요. 이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 나오기 전부터 깨구리 100%입니다 이거. 다음 4군으로 쌈야채하고 치즈 계란찜 나오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일단 잠깐 음식 설명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복, 소라 요런 거는 같이 내주신 빨간 장에 찍어 먹는데 요 장이 진짜 오묘하니 맛있습니다. 찍어서 그냥 이거 100% 초장도 아닌 게 약간 고추장 맛도 살짝 나면서 시큼한 맛은 조금 덜하고 달짝지근하고 꾸덕한 게 소라, 전복, 뭐 심지어 새우튀김까지 찍어 먹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소스였고요. 그 다음에 치즈 계란찜이 좀 기억에 남는데 뭐 계란찜이 특별할 거 있나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평범한 계란찜에 치즈 살짝 얹어주시면 고수하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좀 톡톡이하네. 이렇게 밑반찬에 취해서 소주 뚜껑 4병째 딱 돌리려 하는데 전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전어회 먹기 전에 사장님이 전어를 또 따로 몇 점 더 들고 나와주셔가지고 토치질을 해주시는데 와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전어를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에 딱 넣었을 때 불향이랑 전어 특유의 그 고소한 향미가 입안에서 확 도는 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별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횟감인데요. 광어하고 우럭 반 나왔고요. 오늘의 메인인 여름 전어를 대략 한 4가지에서 5가지 방법으로 싹 썰어서 내어주십니다. 횟집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칼질은 우선 이렇게 다양하게 썰어주시는데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 요청해도 싫어하시는 곳 안 해주시는 곳 꽤나 많습니다. 이게 진짜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어만 한 판으로 나오면 진짜 썸네일 각일 정도로 이쁘게 썰어주시거든요. 아무튼간에 전어는 이래저래 쇠꼬시로 썰어주신 것도 먹어보고 통짜배기도 먹어보고 뭐 대각썰기, 직각썰기 다 먹어봤는데 각각의 매력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 제가 새꼬시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뼈 없이 일자로 싹 썰어주신 부분이 제일 먹기 편하고 맛은 있더라고요. 또 뜬금없지만 먹다 보니 또 집에 부모님이 전어 참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 생각도 좀 했습니다. 광어 우럭도 먹어봤는데요. 두께감 적당히 살려서 썰어주셨는데 사실 이날은 전어를 먹다가 우럭, 광어, 담백한 생선들을 먹어서 그런지 크게 좀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전어가 맛있었던 탓이고요. 그러고 한참 먹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회그릇을 작은 걸로 좀 바꿔주신다고 하시면서 뭘 하나 내주시길래 봤더니 이거 미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네. 빵 좋은 갈치구이랑 인당 2토막씩 해서 내주십니다. 이거는 진짜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돌려 간도 짭조라니 진짜 완전 밥도둑 들어오는 타이밍 미쳤고요. 살을 막 열심히 바르다가 잠깐 슬쩍 옆을 봤는데 설마 직접 잡으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매운탕까지 나와야 끝이 납니다. 이 실한 매운탕에 밑반찬도 갈치젓하고 탄탄하게 내어주십니다. 갈치 살 잘 발라가지고 흰쌀밥에 얹어서 한 숟가락 딱 하고 그 다음 매운탕 한두 숟가락 해주면 이날 2차는 여기서 다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운탕도 그렇게 자극적인 느낌 아니고 시원한 게 아무튼 여기 진짜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따로 좀 더 가보고 올릴까 솔직히 고민도 좀 했는데요. 공유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문해본 횟집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맛있겠다. 와 범위가 커서 이렇게 맛있게 쪄놨다. 네, 오늘은 숨도 안 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뚱찌. 안녕하세요, 뚱찌입니다. 사실상 오픈런 안 하면 못 먹는다는 전설의 등갈비집 부산대에 위치한 자마미 등갈비 드디어 왔습니다. 영업시간이 10시까지지만 7시 조금 넘어 도착했는데 재료 소진 마감 때려버리는 집으로 여기는 천재집에 왔을 때 눈치 게임에서 가시는 거 아니면 5시 반 무조건 오픈런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내부 테이블은 8개 정도 있어서 그렇게 회전율이 빠른 곳은 아닙니다만 이날은 술보다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래 기다린 느낌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같은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메뉴판입니다. 심플하게 저희는 오늘
오늘 숙주 대파 등갈비, 바베큐랑 매운맛 조금 썼고 인절미 떡구이까지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 시켜봤고요. 진짜 내부에는 기다리는 동안 볼거리가 엄청 많아요.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1시간 넘게 봤는데 같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쪼록 자리에 앉으니까 메뉴판에 있는 멸치 간장 비빔밥 조금, 들깨 순댓국 조금씩 맛만 보기 좋게 내어주셨습니다. 밑반찬부터가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거는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 강하진 않은데 은근히 단짠한 맛이 입에서 올라오는 게 이 멸치 간장 비빔밥은 방심하는 순간 다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들깨를 실수로 갖다 부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들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들깨 순댓국은 제 기억에는 몸 건강해지는 들깨가루 맛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또 읽다 보면 나오는 인절미 떡구이입니다. 비주얼 자체가 일단 상당하고요. 이 집은 가루는 찐또바리바리로 절대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쫀득한 인절미 식감이 지린다는 말밖에 표현이 없고요. 맛도 이 조합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어떻게 쌓았는지도 신기한 등갈비가 나옵니다. 양은 둘이서 먹기 어마무시했고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는 숨도 안 쉬고 바로 한 입 해봤는데요. 맛있었으니까 영상 업로드를 하는 거니 맛있다는 표현은 당연하고요. 약간 옛날에 먹던 그 닭꼬치 양념 맛도 살짝 나면서 달달한 빨간 양념이 아는 듯 모르겠는 그냥 찬날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살도 통통하니 씹을 것도 많았고요. 쌓아둔 등갈비 하나씩 먹어도 결국 다 못 먹고 포장해 올 정도로 양이 많아서 같이 먹는 사람 눈치 안 보고 먹기 좋아요. 빨간색 음식 먹다가 흰색 음식도 좀 먹어줘야 하니까 중간중간에 인절미 무자비하게 입에 공급해줬고요. 거의 뭐 테이블이 전쟁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운맛 조금 맛보기 전에 무서워서 체다 치즈 시켜봤고요. 듬뿍 발라도 상대방이 다 먹을까봐 안 불안하게 양도 넉넉했습니다. 네, 매운맛 먹어봤는데요. 저희 둘 다 인절미 무자비하게 다시 입에 공급해줬고요. 아니, 맨날 후회할 거 알면서 매운맛은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숙주도 한 입 해봤는데 앞에 메뉴들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숙주는 그냥 늦었지만 야채 먹어줘서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진짜 1시간 반 동안 장난 빠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맛있게 행복한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가기가 어려워서 망정이지 웨이팅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배고파 대해질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집 우리 형님들의 쓴소리 들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뚱찌.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제 채널에 유독 MZ스러운 식당을 소개하면 우리 형님들의 쓴소리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밑밥을 깐 건 오늘 소개시켜드린 식당이 부산 MZ들의 성지 광안리 다음으로 가장 핫한 점포에 위치해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창 깔리는 수준은 상당히 괜찮으니 한번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게 내부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익숙한 듯 정감이 가는 조명이고 편안한 식당에 온 느낌입니다. 다만 여기는 갈 때마다 손님이 항상 꽉 차 있어서 대기를 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용한 술집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집은 잠시 패스해 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집은 평일에는 뭉티기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안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유명한 메뉴들을 메인으로 팔고 있는 집입니다. 먼저 이 집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밑반찬들이 하나하나 다 맛이 훌륭한데요. 일단 요 미역국부터가 소고기 베이스로 끓여 묵직하니 비는 맛 없이 쏙 달래주기 아주 훌륭합니다. 요 다음으로 감자 사라다가 아주 사랑스러운데 요 사라다 안에 장조림이 들어있어서 한 번씩 씹히는 그 식감이랑 장조림의 짭조란 맛이 감자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이건 거의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리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김치나 야채 반찬들도 어디 하나 빠짐없는 맛이었고요. 이 정도 찬 구성이면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소주 한잔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쯤 나오는 고소한 참기름이 압도적인 계란찜이 나옵니다. 속도 아주 이분하게 잘 익혀서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밑반찬이라서 합격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인 차돌박이 사시미가 나왔는데요. 요 차돌박이 사시미 얇게 썰어주셔서 내어주시는데 자칫 굵게 썰면 좀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 그런지 이렇게 얇게 썰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차돌 사시미는 지방이 많이 끼어있는 가운데 부분이랑 비교적 지방이 없는 부분 각각 추천하시는 소스가 다르던데 사실 둘 다 그냥 짬뽕에서 먹는 게 제 입맛에는 제일 맛있었고요. 사실 이런 음식은 크게 배가 부른 것도 아니라서 술 먹기에는 정말 딱인 안주입니다. 깨구리 되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고기만 먹기에는 아쉬워서 시킨 오드레기입니다. 이 오드레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차돌박이를 참기름장에 찍어 먹었을 때 입에 퍼지는 고소함과 짭조람이 상당했고요. 근데 오드레기랑 같이 드셔도 좋지만 오드레기 자체는 좀 질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식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날 참기름 향이 진한 게 오드레기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갑자기 점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집은 그래도 뭉티기가 메인이라서 방문 계획하고 계시다면 평일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뭉티기가 거의 떨어져 갈 때쯤 들어가서 반반만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차돌 섞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더 개이득인 부분이었고요. 우선 뭉티기 때깔이나
신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내어주시는 소스랑 궁합도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찰떡이었고요. 특히나 또 아무래도 이 참기름이 깡패인 게 기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소함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리고 요 다진 마늘이랑 고추가 들어간 소스, 요게 알싸하면서 고수한 게 또 뭉티기랑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차돌보다는 뭉티기가 조금 더 식감은 부드러워서 먹기는 편했고요. 이 날도 역시나 밑반찬 하나하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집은 같이 간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도 모든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이 좋았던 집으로 사장님의 요리 솜씨가 굉장하다고 느껴졌던 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감자전, 조개탕도 굉장히 맛이 좋았고요. 일반 술집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뭐 또 요런 생고기 다루는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 이 부분은 느끼는 개인차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점포에 위치해 있지만 왠지 점포스럽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술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렸고요. 구독자 형님, 누님들 MG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실 때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뚱지 식당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사실상 엔간하면 맛이 없기가 힘들다는 양념갈비집인데 정말 순수하게 양념갈비가 맛이 있어서 다녀온 집입니다. 뚱치.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여긴 연산동 동네 주민분들의 맛집으로 저녁 시간만 되면 북적북적이는 마포본가라는 집입니다. 오늘 이 집 돼지갈비 단품으로 승부보는 찐맛집으로 영상도 찍어놓은 게 돼지갈비밖에 없어서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꽉 잡아주시고요. 정말 도저히 더 찍을 게 없었습니다. 바로 메뉴판입니다. 우선 이 집은 가격대가 굉장히 착합니다. 600g에 3만원이면 100g에 5,000원이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을 내어주시고요. 잠깐 고개 돌렸다 보니 숯이랑 돼지갈비 한 근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거의 5탄이 구속보다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가차없이 직원분께 고기 올려주시는데요. 영상은 잘 못 찍었었어도 배고픈 저한테는 완전히 럭키비키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분께서 바쁘지만 않으면 가능한 한 고기는 구워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또 바쁘면 직접 구우셔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기 구워주시는 스킬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타는 거 하나 없이 정성 들여서 2테이블 번갈아 가면서 잘 구워주셨고요. 잠시 고기 익는 거 기다리면서 밑반찬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이할 것 없는 곁들이 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했던 점은 소스통을 하나 주시는데 양념갈비를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들어있는 통이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이 집은 소스를 내어주시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비 양념을 재울 때 쓰는 양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약간은 단품으로 먹었을 때 슴슴할 수 있는 그 돼지갈비 양념간을 이 소스가 쌈을 싸먹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잘 잡아주고요. 단짠한 간장 베이스 양념이 대한민국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소스라 상당히 오랜만에 감탄을 했습니다. 돼지갈비도 전혀 질기거나 거슬리는 식감 없이 부드러운 게 여기서부터 이 집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쯤 되면 사실 탄수화물이 들어와줄 타이밍이죠. 여자친구는 된장에 밥을 하나 시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뉴판에 깍기 냉면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깍두기 국물을 베이스로 한 냉면이라고 해서 바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선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달달해진 입안을 씻어줄 정도의 칼칼함이 살아있는 맛이었고요. 돼지갈비 물릴 때쯤에 딱 드시기 좋은 우리가 잘 아는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깍기 냉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육수의 인상은 갸우뚱했고요. 약간은 간이 심심한 것 같으면서 심심하지 않은 굉장히 오묘하고 어지러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맛이 없지는 않았지만 또 맛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맛이었는데 거의 다 먹고 맨 끝에 보니까 바닥에 그 깔린 양념이 다 안 풀려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저 대신 잘 풀어서 한번 또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문한 이 마포본가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돼지갈비의 정석, 거기에 특제 소스 하나로 굉장한 인상을 남겨준 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접객으로 맞이해주셨던 직원분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약간은 정신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깍기 냉면은 양념을 잘 풀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뚱치 식당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진짜 오늘 같은 거 같아. 이거 완전 오늘 1, 2층에서 테이블이 대략 15테이블 정도는 있었고요. 적당히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이런 분위기에서 술 한잔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배추 묵은지, 김치, 생굴보쌈 있었지만 배추보쌈이랑 쟁반 막국수 세트로다가 시켜봤습니다. 배추값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받으시는 건지 아무쪼록 배추 추가는 6,000원인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내어주시는 기본 장인데요. 이 집은 새우젓도 그냥 안 내주십니다. 그리고 따끈한 국물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업으로다가 밑반찬이 꽉 나옵니다. 특히나 이 메추리가 색깔이 상당히 진한 게 이 정도면 간장 숙성 최소 48시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밑반찬으로 한 잔씩 먹다 보니 어느샌가 나온 요 배추 수육과 쟁반 막국수가 나옵니다. 먼저 수육부터 일단은 비주얼 완전히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특이했던 점이 가브리살로 보쌈을 삶아내셨는데요. 이거는 일단 차차 이야기하고 그 옆에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본 김치 무말랭이 중에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아삭한 식감이 무자비했던 김치랑 무말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는 살짝 데치신 건지 촉촉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알배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쟁반 막국수입니다. 특이하게 건포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큰 존재감을 차지한다고는 느끼지 못했고요. 우선은 양념이 굉장히 빨간 게 맛을 떠나서 이 쟁반국수는 보는 순간 침샘이 바로 고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순수하게 보쌈 한 점 새우젓부터 시작해봤고요. 제가 사실 이날 가브리살로 한 보쌈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내신 기술도 있었지만 요 부담스럽지 않게 붙어있는 비계가 고기의 고소함을 함께 살려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약간 두께감 있게 썰어 내어주셨는데도 전혀 입안에서 씹고 하는데 부담감이 없었고요. 사실 고기도 고기지만 제가 김치랑 무말랭이에서 할 말이 좀 있는데 김치랑 무말랭이 둘 다 미쳤습니다. 김치도 갓 한 듯 아삭한 식감, 거기에 양념이 원래 바로 빼기가 어려운데 오늘 딱 배추에 배어 들어간 맛이었고요. 정말 김치 가지고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입안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무말랭이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서걱서걱 씹히는 식감에 양념까지 보쌈에 한두 개 올려 먹기 정말 좋았습니다. 고기 양도 보기보다 밑에 깔린 게 많아서 이거 1잔 1도 안 해도 되겠네. 1.1잔 하다가 2점에 1잔으로 바꿔도 전혀 손색 없었고요. 그리고 막국수인데요. 이 막국수는 개인적으로 조금 간이 강하다고는 느꼈습니다. 소스를 살짝 털어 먹거나 쌈에 싸 먹었을 때 맛이 괜찮았지만 단품으로 먹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막국수가 없으면 섭섭한 건 사실이니까 그럴 때마다 양배추 샐러드로 입 중화해줬습니다.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지는 관계로 이쯤에서 총평을 하자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김치 적당히 찢어서 보쌈 한 점이랑 드시고요. 무말랭이 2개 정도 보쌈 위에 올려서 딱 두 입만 드시면 바로 중독되는 맛입니다. 가게 간판에는 딱 한 번에 중독되는 그 맛이라고 써져 있는데 인간적으로 두 입은 먹어봐야 되고요. 중독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서면에서 약속 있으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있어. 6,000원짜리 고기가. 게 많아. 미쳤다. 대박이다. 혹시 여기를 모르시고 계셨던 연산동에 거주 중인 주민분들은 오늘 이 집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뚱찌.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제가 인생 통틀어서 가본 가성비 컨셉의 술집 중에 가히 1등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집입니다. 연산역 2번 출구 쪽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있는 집인데요. 자세한 주소는 우선 더보기에 표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또 천둥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도 이 집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집이었고요. 긴 말 말고 바로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비싼 안주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고갈비는 또 환장을 하는데 살다 고갈비를 새끼고등어를 쓰시는 건지 6,000원짜리 고갈비는 또 처음 봤고요. 솔직히 가격을 보니까 사람 마음이 또 신기한 게 맛을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큰 오산이었고요. 밑반찬은 고구마랑 당근, 김치, 깡냉이 요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 안주 가격에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밑반찬이 나와준다는 것 자체도 감동입니다. 사실 제가 막걸리는 잘 안 먹는데 비가 와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왜 비가 오면 막걸리를 먹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한 잔 먹고 바로 소주로 갈아탔고요. 네, 고갈비입니다. 놀랍게도 새끼 고등어가 아니네요. 6,000원에 이 정도 빵이면 고갈비 마스터로서 무조건 합격입니다. 옆에 따로 내어주신 양념장도 맛있어요. 고갈비는 양념장이 진짜 중요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날 빈대떡이 다 떨어졌다고 대신해서 시킨 6,000원짜리 해물파전입니다. 이 안에 잘잘하게 홍합 또 새우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계란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맛있어. 6,000원에 계란을 불러주고 파전 위에다 계란을 올려주셨는데 6,000원 파전에서 계란까지 올려줄 정도면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숭덩숭덩 썰어둔 촌두부가 넉넉하게 올라간 두부김치입니다. 이 요놈이 또 썰이 있는 게 사실 시키기 전에 가격이 또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로 고기가 없는 생짜배기 두부김치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고기가 작게나마라도 들어가 있는 두부김치였습니다. 아니 이게 맛도 맛이지만 음식 또 안주 하나하나가 가격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메뉴를 받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도 진짜 오랜만에 마음껏 시키라고 멋있는 척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친구가 망설임 없이 바로 시킨 닭똥집입니다. 이날 2명이서 간 거 맞고요. 똥집도 6,000원 정말 넉넉하게 내어주십니다. 이 모든 메뉴를 다 합쳐도 간한 술집 안주 하나 값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서 총평이 필요할까 싶지만 또 굳이 이 집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주머니 사정 가벼운 날 취하러 가기 정말 좋은 집이고요. 가격이 또 저렴한데도 음식 하나하나 가격 그
이상의 맛을 느끼고 오실 수 있는 집입니다. 이게 사실 굳이 또 찾아갈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연산동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갑니다. 그 진짜 너무 참았다. 아니, 혹시 연산동에 이 집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뚱찌.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오늘은 연산동에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집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집 소개가 사실 조금 늦긴 했습니다. 이 영상 올라오면 가능한 한 좀 빨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는 봄, 가을에 진짜 제일 핫한 집인 게 이렇게 야장을 꾸릴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강한 집이거든요. 요즘 날씨 보면 막차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장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이고 아직 못 가보셨다면 막차 이거 후딱 탑승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메뉴판인데 메뉴는 간단합니다. 물론 수입이긴 하지만 가성비 있게 소고기 먹기 좋은 가격대고요. 저희는 오늘 소갈비살, 양념갈비살 둘둘로 해서 시켜봤습니다. 네, 기본적인 밑반찬들이 쭉 들어오고요. 숯도 사장님께서 금방 내어주십니다. 먼저 기본 소갈비살 돌돌 굴려가면서 한번 구워봤는데요. 이거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감읽고 실수를 좀 했는데 이 고기를 조금 바싹 구웠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너무 많이 굽지 마시고 살살 돌려가면서 적당히 익혀 드시는 게 훨씬 식감에 좋고요. 일단은 저희는 구웠으니까 일단 먹긴 먹습니다. 그래도 요 같이 주신 파치랑에서 얹어 먹거나 또 요 고소한 참기름 살짝 찍어서 한 점하면 이만한 술안주가 또 없긴 없어요. 일단은 기본 생갈비살 요거는 잠시 옆으로 빼두고 바로 양념 투하하겠습니다. 이 양념갈비살은 이 집 특유의 마늘, 간장, 양념 베이스에 잘 버무려서 나오는데 요거 딱 숯에 올렸을 때 올라오는 그 향이 예술입니다. 이번에는 살살 돌려가면서 적당히 좀 잘 익혀봤고요. 요거 쌈무에 살짝 싸서 먹어봤는데 은은한 간장 양념 맛이 입안을 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양념 맛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양념 단독으로 개성이 강한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요 파채, 또 기름장, 쌈장, 양파장 다 같이 곁들여도 어울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갈비살 2인분 추가시켰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생갈비살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살짝 구워가지고 약간 야끼니쿠 스타일로 각자 원하는 익힘 정도로 한 점씩 구워 먹긴 했는데 이 방법이 제가 사실 고깃집 가면 가끔 써먹는 스킬입니다. 요거 각자 원하는 굽기로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소고기 드실 때 굽기 논쟁 같은 거 있으시면 이 방법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된장입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먹다 보니까 따뜻한 된장이 땡겨서 된장 시키고 밥이랑 마무리 싹 했습니다. 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입에 익숙한 그 된장 맛이고요. 밥에 딱 적셔가지고 소갈비살 얹어 먹으면 배가 든든합니다. 된장 먹으면서 이 집 총평으로 영상 마무리하자면 제가 이 집은 작년 겨울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되게 친절하시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신 기억에 재방문을 했었고요.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소갈비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리려고 하는 집입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좀 괜찮을 때는 야장도 깔아주시다 보니 이 분위기가 사실상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나갈 때마다 요즘은 항상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요. 연산동에서 친구분들과 소주 한잔하고 싶으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뚱치식당은 이만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다. 뭐 개안네 여기. 진짜 개안네. 네, 이 상권에서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양정의 소문난 이 집 드디어 다녀와 봤습니다. 뚱찌. 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 근방 가게라고는 호식이 치킨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 시점 양정에서는 제일 뜨거운 집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평일에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거의 40분 정도 기다리다 들어갔고요. 영상 보시고 방문하실 거면 방문 전에 전화 한번 꼭 해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해서 오늘 메뉴에 있는 건 다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우선 밑반찬인데요. 이 밑반찬 중에서도 그래도 특이했던 건 겉절이 같은 느낌의 요 아삭한 김치, 그리고 들깨가루, 깻잎, 마늘, 장이 듬뿍 들어간 특제 소스 요 2개 정도가 제 입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 5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나온 수육문어 대짜랑 칼국수입니다. 일단 수육부터 보시면 한우 양지 때깔이 그냥 미쳤습니다. 이건 안 먹어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비주얼이고요. 칼국수 이것도 앞에 방문하신 분들 리뷰들을
찾아봤을 때는 잘 안 보였던 메뉴라 조금 의심은 됐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고기 고명도 실하고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특히나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그냥 시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먼저 수육은 친구 반응부터 봤는데 그냥 바로 술잔을 들게 하는 맛입니다. 우선 고기가 상당히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고요. 심지어 두께감이 얇은 편이 아닌데도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같이 주신 양념장도 약간 초장 베이스의 고소함이 가미된 맛인데 생각보다 많이 찍어 먹어도 될 만큼 보이는 것처럼 막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고요. 궁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칼국수인데요, 제가 사실 국물 요리랑 칼국수 자체를 좀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맛만 보려고 요만큼 떴다가 바로 면 육수 추가했고요. 정말 추운 겨울에 한국자 하기 너무 좋은 맛입니다. 담백하면서도 간도 딱 적절하게 잘 맞춰져 있었고요. 여기서 살짝 모자라다 싶을 때 후추 2번 정도 톡톡해서 먹으면 그냥 시원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가도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참고로 또 그리고 나중에 육수도 리필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인 요 한치 비빔 쟁반인데요.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부산에서 그 유명한 한치 모밀이랑 좀 유사하다였는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자면, 근데 이 집은 한치 자체를 넓게 썰어 내어 주셔서 한치 자체의 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면도 메밀면이 아니고 아무래도 또 칼국수 집이다 보니 칼국수 면으로 만든 부분이 조금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요 한 입 딱 해봤는데요, 우선 달큰 새콤한 초장 베이스 양념장 향이 확 돌면서 한치 특유의 그 짠득한 식감, 그리고 칼국수 그 탱글한 식감, 이 같이 입안에서 도는 게 꽤나 별미였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양념장이 버무러진 채로 먹는 거다 보니까 수육이랑 같이 시켜서 번갈아 좀 입안을 중화시켜 가면서 먹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육을 거의 다 먹고 쟁반을 좀 뒤늦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강한 맛을 잡으려고 같이 주신 기름장하고 흰쌀밥 살짝 넣어서 섞어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참기름 때문인지 그래도 양념이 강하다는 느낌은 좀 덜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날도 살벌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을지로 송칼국수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자면, 요 잘 삶아진 양지, 또 뜨끈하면서도 시원한 칼국수 국물, 없던 입맛도 한 젓가락에 확 깨워주는 비빔쟁반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쌀쌀한 요즘 날씨에 가셔서 소주 한잔하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이고요. 웨이팅만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진짜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집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뚱치 식당은 샷다 내리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용!